여기 보이는 혁신학교이고요. 아시다시피 혁신학교가 총으로 이렇게 뻗어져 나오고 그나마 좀 이렇게 양적으로 좀 있는,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여러 경기도입니다. 한 2009년 10년도부터 계속해서 그쪽으로 이제 관련해서 일을 해왔는데요. 사실 많이 지쳐요. 그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조금 더 만족스럽고 조금 더 미래형 교육을 하자는 그런 건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평가를 더 주지 않아요. 교훈평가를 잘 받는 경우는 좀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급평, 교장 교감 생활을 받는 급평 같은 경우는 복불복이긴 한데요. 잘 받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보고서를 잘 써야지 급평을 잘 받죠. 충성을 하고 보고서도 좀 쳐드리고 그런 조건에서 결국에는 생으로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혁신학교 운동이었었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안 해도 되는 거를 하면서 물론 이제 보람을 얻고 이제 그런 건 있었습니다만은 해왔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옳은 방향이고 우리 교육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 2009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10년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 남들 하는 일,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잡다한 그런 행정부분을 다 하면 뭐 수업까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 한다는 난리는 혁신학교 활동가 분들이 요즘에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런 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좀 계시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요, 잠적해 있어요. 힘드니까. 저는 이제 중등에 있으니까 지금 중학교에 있는데요. 저도 다음 학교, 내년까지 아마 지금 있는 학교에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 학교는 꼭 고등학교로 갈 겁니다. 네. 사람, 교직원이 약 80명이 있는데 그럼 일을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고3 담임한다고 손들어가지고 조용히 거기 올라가면은 뭐고 없어요. 그냥 입시나 잘하면 돼요. 네. 그래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즉 잠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걸 갖다가 억지로 어떤 권재원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만은 다른 분들 칼럼도 그렇고 그 네모난 바퀴를 억지로 굴려온 거거든요. 근데 10년 하니까 이제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교육자치 선거도 그렇고 그 이전에 대선 이후에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네모난 바퀴를 동그랗게 깎아주어야겠다. 결국에 공교육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깎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단히 기대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하려면은 사실 그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갖다가 듣고, 물론 뭐 현장의 목소리만 들어서는 또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야겠지만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을 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특성 공론이 되는 거 특히 선생님들은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개혁을 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좀 완전히 좀 좌초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법률도 좀 개정을 하고, 근데 그러면은 의회 때문에 국회에서 어떤 당이 지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동의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찾아보면 되게 많은데 그런 거 안 하고 괜히 입시 가지고 지금도 이번에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면서 오히려 사회적인 분란과 갈등만 커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도 교사들은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회심당했다고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교육개혁,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선진국형 미래형 교육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우려와 걱정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책에 아까 출간 취지도 말씀드렸다시피 듣지 않은 이 외치기라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좀 견인해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일이 그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당연히 수업 시간에
그 어떤 특정한 정파를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혼동의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그 나름대로 다 그 대졸자들이고요. 가방끈이 가장 긴 집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사 집단이잖아요. 그런 인력들을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내는 그런 어떤 정치 기본권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땡땡한 게 시간이 다 됐다는 얘기겠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han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경매회 할 때도 이렇게 시간제를 진행하다가 보면 그래서 길게 말하는 사람 짤없이 교장선생님이 길게 말해도 막 소리 볼륨 더 높여가지고 아주 재밌게 진행을 합니다. 권재현 선생님도 칼같이 자를 거예요. 자, 권재현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이어가고 주제 선택을 할까요? 학교 문화하고 하시고 싶은 힘 모으기 두 분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같이 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같이 한다고 해서 10분으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되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그 신동환 선생님이요 말이 많아요. 아까 입이 좀 털린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입이 좀 털리면 그때부터 가까이 대주세요. 입이 좀 털리면 그때부터 용어가 좀 거칠어져요. 그죠? 저 얼마 전에 저는 요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기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슨 정책 결정을 디자인한답시고 나대고 있고. 그다음에 통계에서 오차범위라는 것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 무슨 국민 공론을 대표한답시고 방송 나와가지고 마구 떠들어대고. 그리고 사교육업자들이 무슨 교육연구소 이따위 거 세워가지고는 교육 전문가랍시고 나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지랄 발광 떠들어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만들어진 걸 가지고 무슨 국민 참여 무슨 공론이니 하면서 그걸로 교육정책을 만든답시고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고 가장 영향을 많이 행사하는 교사에게는 이런 경우 묻지도 않고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50%대까지 떨어졌다 해가지고 반성문을 쓰는데 거기서도 경제 타령을 하는데 교육 타령은 이런 반구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교사와 교사였던 사람, 교사가 되려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가족만 해도 150만 표고요. 그리고
지금 그 국민 공론이지 뭔지 거기에서 그래 죽어도 나는 죽어도 수능 정시야 하고 굳이 박박 부린 사람들 보면은 전부 학부모를 진즉에 통과한 5, 60대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학부모인 분들 중에 여자분들은 교사에게 굉장히 운정적입니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 정권은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들이 조직을 해서라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8%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개혁은 왜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것은 책이 있어요. 저장을 까먹어버렸는데 거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육개혁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마지막에 가면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자리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교실마다 CC카메라를 설치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동기를 안 가지면은 말짱 소용없습니다. 그냥 교사들은 다 개혁, 그 정책이 뭐가 바뀌든 간에 교실 가면 자기 하던 대로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했던 거를 그냥 합니다. 그럼 물론 네가 계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겠다고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내겠죠. 그러면은 공문서 상으로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그 부분에는 도사입니다. 이런 우스개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장학사 한 분이 하던 일을 이게 장학사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직한테 넘겼거든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4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사 출신들이 공문서에 있는 귀재들입니다. 공문서 아닌 거 했다라고 거짓말로 작성하는 게 귀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개혁이 수없이 만들어져요. 교육과정이 수없이 개정됐지만 지금 우리 교육과정이 7차 이후로는 카운트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거의 10차가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학교 교실에서 10차를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랑 크게 달라진 것 같아요. 똑같잖아요. 교육과정 수없이 바뀌어도 하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누구 감시할 사람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고 그럴 내적 동기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동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그 동기는 뭘로 만들어지냐? 미국에서 이미 한번 실험을 해봤던 건데 성과급은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 돈 몇 푼 더 받자고 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했더니 이게 동기화가 되냐면은 여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교사는 한 학기 동안 딱 그 파견을 보내서 다른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거 강의를 시켜주겠다. 그랬더니 그냥 불이 났습니다. 즉 교사의 동기는 지적인 욕구와 명예에 있는 거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사의 동기를 끌어낼 때 꼭 그 돈 그리고 그것도 포지티브한 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한 교사들은 전부 냉소가 됩니다. 우리나라 교단을 지배하는 문화는 냉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마 학교에서 느낄 텐데 특히 서울 이렇게 일반화하면 곤란하지만 서울의 일반계 공립고등학교를 지배하는 분위기가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들은 선생님들을 편하게 두진 않거든요. 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쉬고 싶은데 이놈들은 와가지고 자꾸 괴롭힙니다. 근데 고등학생들은 선생님이 나 쉬고 싶어 이런 분위기 보면 저 사람 우리 친구 아니야 하고 안 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갑니다. 가서 아까 신동훈 선생님께서 가서 쉬겠다고 하잖아요. 여기 가서 쉬고 있으면서 분위기는 싸합니다. 그래서 늘 나오는 말이 정권 바뀌면 다 바뀌어? 안 돼 이거 어차피. 자, 이 문화를 안 바꾸면은 경천 동지할 정책이 나와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요. 손도 높아지고 좀 털린 것 같죠? 이쪽에 저는 뭔 얘기든 다 나옵니다. 가끔 제가 삐처리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한세월 씨한테는 학교 문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학교 문화 쪽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교 문화 쪽에 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지금 공립학교에 온 지 5년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대안학교에서 6년 교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교대 졸업한 거는 더 오래 전인데 다른 여러 가지 직업을 거쳐서 대안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대안학교에 있다가 그 공립으로 왔을 때 굉장히 큰 문화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에 있을 때는 그 회의를 할 때 굉장히 치열하게 회의를 해요. 그리고 뒷담화를 별로 안 해요. 근데 공립학교에 오니까
굉장히 침묵을 하세요. 회의를 할 때. 근데 뒷담화는 정말 너무 그런 충격을 받을 정도로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억눌려 있었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술자리에서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술잔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일본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오류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찾다가 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 뒷담화하면서 이제 관리자분들을 많이 욕하시던 선생님들이 술자리에서는 교장 선생님 앞에서 진짜 춤을 추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저는 만약에 학교가 뭐 개혁이고 변화를 가져오려면 일단 회의 문화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회의 시간에 서로 우리가 침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만 회의 시간에 발언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대안학교 때의 습관이 있다 보니까 회의 시간에 참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4, 5년 전인데, 한 3, 4년 전인데 이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딱 홀림을 당하더라고요. 교사들 사이에서. 그래서 뭐 교대 직속 후배한테 반말로 네가 공립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라는 말도 들었고, 그래서 약간 지금 제가 수학교육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수학교육과 나왔다는 잘 안 해요. 아무튼 그런 거 에피소드도 겪었고, 그런 거를 겪으면서 느끼는 건데, 일단은 선생님들이 너무 억눌려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왜곡되어서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회의 시간에 발언하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튀게 되고 좀 배척을 당하고 이런 좀 문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공립에 와서 첫 교장 선생님이 강조하신 게 복종의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면 이제 상명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복종을 하라고 그래서 공립은 복종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체육 활동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학력이 고학년들 학력 그런 거 비교되고 그럴 때였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만났던 이제 부장급 선생님들 있잖아요. 승진을 준비하시고 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선생님들. 그분들에게 느끼는 거는 본인이 한 20년, 30년 이렇게 쌓아온 노하우에 어떤 면에서 틀이 있는데 그거를 깨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경력 교사나 신규 교사들을 대할 때 그 틀을 가지고 그 틀 속에 어떤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일수록 조금 겸허하게 어떤 다양성을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겪은, 이 책을 쓸 때도 제가 겪은 것을 토대로 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제가 겪은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8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또 세 분의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이제 좀 우리도 좀 이야기도 좀 해야 되죠? 직접 지금 이제 문자 참여도 가능하고, 아니면 손가락 아프다,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 또 문제제기, 이 책에서 한 꼭지를 다룬 지금 이제 저출산 고용사회위원회에서도 왔지만 돌봄교실 문제, 방과 이 문제도 한 번 좀 짚어보고, 그리고 잠깐 좀 쉬는 시간, 너무 오랜 시간 또 앉아 있으면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우리들의 좀 이야기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에 대해서 같이 대담에 참여했던 분이
김한시호 선생님인데 직접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현장에서 말씀하실래요?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을까요? 끝난 줄 알고 아니 18초만 얘기하면 돼요. 반가운 별봉교실에 대해서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었는지 같이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겪은 거는 이제 관광학교 업무를 해봤고 돌봄을 해봤고 지금 기초학년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짧은 5년 동안이었지만 그래도 그걸 다 한 번씩 업무로 제가 맡아봤었기 때문에 아마 이 대담 자리에 초대를 받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저출산위원회에서 오신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이제 강원도 교육청 소속이니까 강원도 교육청의 이제 놀이밥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강원도 교육청의 놀이밥 정책은 이제 1, 2학년 아이들에게 책에도 나와 있지만 100분간의 놀이 시간을 주고 이제 3시 학교를 시키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민병희 교육감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1월 3일날 올리셨어요. 놀이밥을 하시겠다고. 근데 제가 거기다가 교사로서 좀 애로사항이나 뭐 걱정이 되는 것들을 올렸었어요. 그 페이스북에. 근데 거기에 이제 부대변인께서 이제 제 글에 되게 성의 없이 이제 답을 올리셨고 거기에서 뭐 아이들 그냥 놀게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애들 그냥 저절로 놔두면 애들 잘 놀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가만히 잘 이제 조용한 편인데 이제 소위 말해 빡치면 화가 나면 약간 잠을 탁 깨면서 뭔가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갑자기 제가 이제 연수가 썼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자료를 쫙쫙 조사해가지고 장문에 글을 올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님이 부르셨어요. 그 도교육청 놀이밥 TF팀 회의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기 한 10분 정도 계셨나요? 장학관님도 몇 분 계시고 장학사님 계시고 이제 교사가 2-3분 있었고 근데 마침 저희 교장 선생님도 같이 그 멤버셨어요. 그러니까 제 의지랑 상관없이 교장 선생님은 놀이밥을 하시고 싶어 하시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감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신 분 거기도 같이 팀이셨고 오늘 오셨다고 해서 반갑기도 하지만 또 며칠 전에 그 발표하신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3시 학교 정책 아시죠? 그거 그래 안으로 지금 기사화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서운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때 놀이밥 TF팀에서 그렇게 교사들 힘들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저출산위원회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3시까지 학교하는 걸 하실 수 있었을까는 개인적으로 이따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저는 놀이밥은 그냥 이제 저희 학교도 하니까 이제 9월부터 시범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1학년부터 4학년까지 3시 학교한다는 것에 굉장히 지금 좀 촉각이 곤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그거를 지금 정교조에서도 뭔가 모임을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 선생님들의 힘을 좀 모아서 같이 싸울 수 있으면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토론은 EBS 토론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오늘은 이분은 제가 좀 슬슬 싸움을 붙여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토론 분위기를 한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하나 하고 조금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서트 참가비 있나요? 없죠? 밥도 주려고 해요. 앉아, 이만한 사람이 들어갈 식당이 서울에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혹시 그래서 식사를 하실 분 6시 정각에 끝날 거예요. 6시 정각에 끝날 거니까 식사를 하실 분은 일단 지금 확정되신 분 밥 먹을래? 꽤 되네. 꽤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 명함 나눠드렸죠? 아니 지금 다시 한번 써들어보세요. 나 혹시 그 변신하면은 다시 문자로 주시면 돼요. 식사 저자분들하고 같이 모여 앉아서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더 이야기 됐죠? 몇 분 잠깐 손만 세고
됐어요? 했어요? 저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화장실도 좀 다녀오고 서로서로 반갑게 늦게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요? 에어컨이 지금 좀 살려줄게.